네, 고용환의 평양현미경 시작합니다. 이번 주 우리 고용환 특보님께서 살펴볼 주제는요. 네. 우리 10년 만에 국군 시가 행진, 네. 국군 시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도 네. 뭐 열병식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시가 행진과 네. 그런 공산 전체주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워낙 이제 거기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저 얘기를 시작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서 사실 진짜 하늘과 땅 차이구나. 하늘과 땅 차이다. 예, 자유민주주의하고 저 공산 독재 체제하고 차이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제가 북한에서 붉은 청년근위대라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붉은 청년근위대. 그렇죠. 예. 그때 김일성 앞으로 한번 지나가 봤고,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이제 노농적이고, 예, 노농적이대. 외무성 대오로 김정일 앞으로 한번 지나가 봤는데, 저는 해설 들으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는 2달을 연습했다 그러더라고요. 2달 연습했는데, 연습에 참가한 군인들한테 열흘 동안 휴가를 준대요. 그래서 저 친구들 우리 아들도 그때 좀 군대 벌써 다 제대되고 취직을 했는데 야, 열을 준다 그랬으면 어느 군대가 저거 안 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열병식 끝나고 돼지고기국 한 그릇 먹이면 땡이거든요. 돼지고기 구이도 아니고 국. 그냥 돼지고기국. 돼지고기 비계랑 들어가 있는 고기 몇 점 떠 있는 국 먹으면 그거 이제 해피한 건데 우리 군대는 열이나 휴가고 그리고 뭐 기업들까지 협찬을 해가지고 뭐 과자도 먹고 거의 다 외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군대밥 원래 뭐 짬밥이라 그러잖아요. 네, 짬밥 먹지 않고 그것을 다 먹는다는 소리 듣고 야 남북한 군인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북한 같은 거는 이제 행진할 때 약간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조금 달라졌어요. 김정일 시대 때는 거의 발이라고 거의 90도 다리를 들어서 땅땅 내리치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70도 정도로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윙 폭 자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너무 신체에 무리가 가니까 그러나요? 딱 올라가는 거는 러시아 군대식이고 조금 좀 내린 거는 중국 군대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 군대 모습으로 좀 바뀐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북한에서는 이제 올해 열병식을 3번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열병식을 6개월 동안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 맞추고 줄을 딱 대고 이 줄 못 나오면 너 따로 나와 이래가지고 개별 훈련시키고 그러거든요. 줄을 딱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발 높이가 딱 맞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거의 그냥 정상걸음처럼 가잖아요. 정상걸음처럼 가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군인들이 특히 김정일 시대 때는 너무 치니까 탈장해서 쓰러지는 군인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탈장까지 딱 계속 울리는 걸 하루 8시간씩 하니까 탈장하고 헤르니아라고 해서 그 남자들 걸리는 그런 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러는 것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북한 군대는 보여주자는 군대고 우리 군대는 그냥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느끼는 거는 잠깐 그거 하나 좀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다. 근데 북한은 수령의 군대.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사진 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죠. 너무 비교됩니다. 우리 그 대통령이 그 끝나고 이제 그 행진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걸어가시는 모습 있잖아요. 저 사진이요? 비를 맞으면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북한 같으면 저런 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사실? 그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저도 저 열병식 저 주석단 꼭대기에도 서봤고 밑에도 2번을 지나가 봤는데 밑에서 보면요 그 주석단 꼭대기 사람이 아득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요만하게 손가락 마디처럼 보인다고. 근데 우리 대통령은 거의 그냥 한 단 3개쯤 넣은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그냥 머리 하나 큰 정도로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올렸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가는
저기 우리 군인들하고 행진하는 군인들 저렇게 가까운 거리 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한 50cm, 60cm 정도 더 높은 데 있는 건데 그냥 그렇죠. 격이 없이 한다는 거거든요. 격이 없이. 격이 없이.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령의 군대다. 그렇죠. 우리는 김정은의 군대다. 네. 그리고 구호도 수령 결사 옹위. 옹위. 예. 수령 결사 옹위. 네. 이게 이 구호인데 우리는 그냥 국민에게 충성한다. 그렇죠. 국가에게 충성한다고 충성. 이게 네. 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가 기본적으로 북한 군대하고 우리 군대하고는 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우리 대통령 전 그 말 듣고도 많이 놀랐는데 행진 끝나고 네. 성남에 가서 경납고에서 이제 참가했던 군인들하고 셀카도 찍고 막 그러셨다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북한 말로 하면 특식도 차려주고 특식.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면서 스스럼 없이 올렸다 그러는데 야 북한에도 저런 날이 과연 올까? 아. 그래서 저게 가서 물리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 체제를 경험해보고 느껴본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은 딱 뭐냐면 네. 내가 다리를 잘못 올리든가 내가 삐끗해서 대화가 망그러지면 예. 대사가 헝클어지면 나는 그저 거의 죽음이라는 그냥 온갖 신경과 이게 그냥 딱 지나가면서 김일성, 김정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실수 안 하려고 총 딱딱 쥐고 다리 딱딱 올리면서 가는 거 그것만 신경 쓰고 그 구석산 지나가면 한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군대는 거의 뭐 그냥 그래도 사관학교는 약간 조금 더 절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 군대가 국민을 위한 군대고 우리 국가를 위한 군대다. 북한은 저 사람 하나, 예. 독재자 한 명만을 지키는 군대고 국민과 국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 체제 옹호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저게 지금 김일성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사진 맞아요. 보는 게 김일성 코스프레 하는 거죠. 김일성 코스프레로 쫙 손들고 이렇게 그럼 밑에서 그냥 와 저 밑에 바닥에 저 지금 딱 꽃물결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군인 대호가 지나가면 예. 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군중이 5만 명이 예. 그 광장 바닥하고 대동강까지 사람이 꽉 차는 게 5만 명입니다. 5만 명. 저 5만 명이 몇 시간 전부터 소변도 못 보고 MD 한번 통과했으면 못 나가거든요. 아. 만약 그거를 통과를 해서 다시 못 나가니까 그 전날부터 물 조금 먹고 그 전날은 물을 아예 안 먹고 그냥 밥 조금 먹고 왜 화장실 가지 말아야 되니까. 아. 그러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아마 신도 저렇게는 안 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어제는 우리 군대들 지나가는데 막 시민들이 옆에 서서 막 박수치고 네. 꽃다발 갖다 걸어주고 이게 진짜 국민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국민의 군대고 네. 이런 걸 보면 북한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영상에다가 두 가지를 딱 비교 분석해서 내보내면 네.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극명하게 대배되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같은 군사 행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렇죠. 이걸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저께 또 국군의 날에 제가 열병식 때 잘 좀 누이 깊게 본 게 주한 미군 스트라이크 여단이 300명이 걸어갔어요. 그렇죠. 300명이 걸어갔는데 네.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어떤 뭐 독일이건 일본이건 뭐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서 네. 그 나라 행사 때 의장대는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의장대. 군악대든가. 그런데 보병 전투부대가 네. 그게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이 거의 특전사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300명이 우리 군대하고 같이 걸어 나가는 거 보면 네. 김정은이가 과연 저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미 동맹이 저렇게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미군도 아니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하는데 우리가 왜 저런 거를 같이 해야 돼?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뭐 그 이제 지나가는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군대가 이렇게 미군이 이렇게 같이 줄을 서서 가는 걸 보면서 네. 한미 동맹처럼 강력한 군대는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도 저런 걸 안 했고 네. 독일에 있는 미군도 저런 걸 안 하고 터키에 있는 미군도 저런 걸 안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이한 뭐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군이 저렇게 쭉 걸어가는 걸 보면 야, 내가 마음이 정말 뿌듯하다. 제가 뿌듯하죠. 한국에 와서 네. 제가 하나 느낀 거 말씀드리겠는데 오산에 있는 공군 작전사령부를 한번 갔었어요. 예. 예, 갔었는데 제가 교육받은 거는 남조선 군대는 미군의 괴뢰군이다. 남조선 군대는 그냥 남조선 장군들은 미군 병사만 만나도 고개를 딱 경례를 하고 거저 경례를 하고 그 정도로 자주성도 네.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갔는데 제가 공군 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던 미군 대령하고 중령 한 명이 딱 경례를 거저 경례를 딱 하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가 이상한데요? 그래서 아니 미군이 한국군한테 경례를 한다고요? 미군 장교가 그랬더니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나는 거기서 듣건대는 네. 한국 사단장도 미군 병장 앞에서 네. 거수경례한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랬더니 아 외교관이 그걸 믿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거를. 근데 거꾸로 네. 북한군이 그 소련군 봤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뭐 북한군하고 소련군하고 훈련하는 건 거의 없었으니까 네. 뭐 이제까지 그 뭐 사실 관함식 같은 데는 참가한 적이 있지만 군대를 본 적은 거의 훈련이 그렇죠. 없었으니까 주한 미군 같은 게 없었죠. 네, 주한미군 같은 게 없고 그 이제까지 뭐 북한이 우리를 뭐 괴뢰군이니 뭐냐면서 계속 비난하면서 남북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했는데 그때 진짜 제가 그렇게 긍지가 민족적 긍지가 그래서 쭉 지나가는데 미군 대위들 소령들 지나가는 게 딱 경례를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서 경례하는데 또 우리 장군이 또 고수 경례 받고 우리 군대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진짜 왜 그러십니까 자꾸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저 군대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아마 김정은도 저 미군 지나가는 걸 봤겠는데 저 군대 지나가는 보는 걸 아마 김정은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저걸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한국 장비는 네. 어떤 장비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봤겠는데 저게 미군들이 같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역시 힘들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이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네. 이 10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네. 한미동맹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날짜 아닙니까? 그렇죠. 예, 1950년 10월 1일은 예.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 그 성공 확률이 5,000분의 뭐 1이라고 했죠. 네, 네. 그게 성공해서 북진을 하면서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 예. 50년 10월 1일이고, 그렇죠. 53년 10월 1일은 예.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정식 조인되던 날이고. 도장 찍힌 날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날은 한미동맹 없이는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조금만 더 새나 갖다 들어오려고 네. 하는데 제가 북한에서 외교부에 있을 때까지는 인천 상륙작전을 네. 월미더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한개 해안포병 76mm 해안포 4척을 가지고 있는 네. 4대를 가지고 있는 인민군 한개 중대가 10만 미군 한미연합군을 3일 동안 막았다고 김일성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고 네. 외국에 나와서 대사관에 나와서 제일 먼저 뒤져본 게 진짜 3일 동안 버텼다 하고 전쟁 기록들을 다 뒤져봤는데 네. 15분을 버티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인지 6시인지 미군은 또 무지막지하게 포탄을 쏟아붓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화력은 뭐 미군이 최고니까. 그 해안포병 그 친구들이 3분 정도를 막지도 못하고 예. 그 해군 그때 그 인천 월미도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해병대원을 한 번 만났는데 우리하고 싸우자는 군대가 없었어요. 다 손 들고 나와서. 그런 9월 15일이 있었고 그렇죠. 18일 날 청와대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그렇죠. 걸었고 태극기 걸고. 10월 1일 날 휴전선을 넘은 날을 그렇죠. 기념해서 결국은 국군의 날이 된 네. 건데 좌우지간 우리 이제 조금 더 좀 사진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군 장비들이 지나가는 걸 제가 봤는데요. 네. 사실 저거죠. 보면 예. 우리 군 탱크랑 지나가는데 예. 그런 연기가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러시아군이나 예.
북한군 탱크나 기갑부대가 지나가면 뒤에 매연이 시퍼렇습니다. 아, 엔진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엔진의 성능 자체가 아주 그 천지 차이군요. 천지 차이고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군 성군 폭풍호 탱크는 50km에서 52km, 55km 정도 가면 네. 한 번 서서 엔진을 서너 시간 시켜야 맞아요. 또 간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엔진 시키고. 근데 저거는 우리 군대는 그냥 쭉 해서 성남에서 서울까지 그냥 쭉 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쭉 행진해서 나갔고 음. 정말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명품 무기만은 틀림없다. 그런 걸 보고 북한군 탱크 장면이 한번 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겉모양은 지금 나오네요. 예, 저기 보면 예. 뒤에 잘 빛이 비쳐서 그런데 뒤에 퍼런 연기가 지금 네, 나와 예, 있는 거예요. 예. 엔진에서 나오는 연기가. 네. 근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그 사련 쪽에서 기갑부대들이 와서 동평양이라는데 대동강 동쪽에 동평양에 있는 그 동평양과 본평양을 잇는 옥류교 다리를 건너와서 제1백화점으로 해서 김일성 주석단 앞으로 지나가는데 녹줄을 옵니다. 탱크가 예. 장갑차가 예. 모든 게 다 녹줄입니다. 그랬다가 하나가 고장 나면 한 대가 들어와서 석줄로 가요. 예. 그래서 김일성 광장 딱 들어가기 전에 외교부 청사에서 소련 대사관 쪽으로 러시아 대사관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 줄이 빠져서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훈련을 하고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 지나가지도 못해요. 네. 예비 탱크는. 그걸 왜 그런 걸 하냐 했더니 자꾸 고장나는 탱크 장갑차가 많으니까 땜빵하는 걸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끝까지 그 속줄이 가면 두 줄이 가면 끝까지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래식 군대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뭐 지금 군대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는데 저는 어저께 제일 보고 제일 기분 좋았던 게 LSAM 장거리 네.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무 4 아니면 현무 5라 그러는 그거는 군대가 아직 확인을 안 해줘요. 그게 이제 탄두 무게가 8톤에서 9톤이랍니다. 그거를 세 방만 한 군데다 쏟아놓으면 전술핵 수준이네요. 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황주 비행 사단, 추격기 사단이라 그러는데 네. 미그 21이 있는 거길 김일성이하고 같이 들어가 봤는데 딱 깊이가 150m입니다. 네. 그 땅굴 속에 쭉 전투기들을 감춰놓고 그 제일 밑에 이제 그 조종사 쉬는 데하고 식당을 만들어 놓고 그 식당에서 김일성이가 연회를 차렸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네. 야, 이제 미군 비행기 떠도 끄떡 없겠구나. 뭐 폭격할 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행기도 하나도 손에 안 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현무 저 4나 5가 들어가 맞으면 100m, 150m 뚫고 들어가서 흔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벙커버스터 지금 미군이 가지고 있는 최고 그 폭탄이 뭐라 그래서 이제 저 폭탄이 어머니라는 게 거의 9톤, 10톤이거든요. 그걸 이제 큰 수송기에다 싣고 가서 뚫는 건데 우리 거는 여기서 쏴 올려요. 쏘 올려서 거기 가서 딱 그걸 눈을 달아가지고 뭐 잠오산 기지든 총참모부 지금 인민군 총참모부가 있는 감북산 거기 지하 벙커를 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는가 하면 쾅 하고 들어가서 그때 터지면서 벽굴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면서 그러면 산소고 뭐고 다 없어지니까 그 안에 땅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전멸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한 200~300기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저희들이 파하고 있는 김정은의 전시 지휘부가 기껏 해봤자 많아야 10군데 내지 15군데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만 몽땅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걸프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미군이 독재국가 특징을 파악을 한 게 독재국가는 뱀이 머리만 쳐버리면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와야 된다. 와야 되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군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사령관 김정은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군과 한국군 참수부대 모든 게 북한이 도발만 하면
그 사람만 찾아다닐 겁니다. 아, 그렇죠. 그거만 잘라버리면 북한군은 그렇죠. 붕괴되는 거거든요. 뱀대가리만 찾아다니. 뱀대가리만 찾아서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미군 교전이 91년부터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국가는 군대 전체를 없애야 되지만 이 전체주의 국가는 그 꼭대기 한 명만 없애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함부로 도발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열병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그 국군의 날 퍼레이드 봤을 텐데 예. 그거 보면서 뭐를 느꼈는가?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원장님이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아. 제가 진짜 네. 많은 걸 느꼈고 네. 사실 다른 행사가 없었으면 저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가 있어서 제가 가서 보지 못하고 그걸 처음부터 TV로 간 장소에서 봤는데 네. 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대, 자유민주주의 군대와 최고사령관 독재자를 한 명을 위한 군대, 네. 그리고 정말 그 독재를 국가 체제를 위한 군대하고 진짜 천지 차이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말씀이 그 마음에 와서 많이 닿던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강하게 나가고 네. 한미일이 결속하니까 네. 북중로가 결속하는 거 아니냐. 예. 그거 사회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네. 아니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예. 북한 군대를 괴멸시키겠다고 위협을 해봤습니까? 예. 우리가 천안함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평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이 자꾸 저렇게 계속하고 전 정부는 계속해서 뒤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네.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라고 욕하고 뭐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도 명백해요. 적이 핵 전쟁을 일으키면 네. 한미 압도적인 전력으로 네.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종식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고 아니죠. 북한이 자꾸 우리를 괴멸하겠다, 핵으로 섬멸하겠다, 남선 군대는 초전 박살을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너네가 그냥 움쩍거려서 핵을 쓰려고 하기만 하면 너네 정권은 끝이야. 네. 우리 군대는 한미연합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되겠지만 까불지 마. 까불지 마. 그냥 그래요. 한 방 매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 들으면서 야 김정은이도 마음속으로 움찔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통령 말씀 좋았고 우리 군대 모습이 좋았고 대통령이 비 맞으면서 우산도 안 쓰고 그냥 군 간부들하고 군 병사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길 걸어가면서 이러는 것도 아, 참 감동적이다. 저런 모습 정말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포인트 관련해서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그런 자연스러운 실상을 좀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텐데, 지금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금지법, 예. 대북전단을 무단으로 날렸을 때는 뭐 최대 3년 징역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 법이 헌법재판관 9명 7대2로 예.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인데 다소 이 3년이나 걸렸어요.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잡힐 게 잡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정은은 어떻게 볼까요? 아니 김여정은 또 어떻게 볼까요? 김여정이가 발끈해서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김여정. 바로 저 여성이 예. 2020년에 그 쓰레기들이 만들어 보낸 너절한 맞아요. 물건을 쓰레기들이. 보내는 거를 맞아요. 너네 법을 만들어서라도 예. 그걸 금지시켜라. 맞아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 또 툭툭툭 만들어가지고 남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때 정말 그래서 김정은 하명법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 제가 2021년, 2024년 두 번 미국을 가고 네. 2022년도에 유럽을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법으로 막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외부세 그렇게 정보 통제가 심하고 외부에 대한 통제에 그렇게 경계가 심한 나라에 우리가 외부의 소식을 전달하는 게 네. 무슨 그게 법으로 막을 일이냐. 한국 국회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저 여성이 한개 차관에 불과한 여자가 그러니까요. 한국 국회가 300명씩이나 있는 국회에다 대고 법을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실제 또 만들어요, 그렇게. 또 실제로 또 법을 만들어요. 네. 진짜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냐, 진짜. 그러니까요. 저 정말 이제 정말 그때 이제 30살 곧방 지난 저 정말 말도 안 되는 백절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 여성이 한마디를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씩이나 하는 국회에서 네. 저런 법을 만들다니 네.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저는 사실 심리전이라는 말을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피시컬로지컬, 사이콜로지컬 워라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북한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언젠가는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남과 북의 정서적, 네. 그다음에 문화적 네. 차이를 줄이기 위한 네. 그런 방안, 저는 그때 동질성 회복. 그런 거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동질성 회복 방송, 네. 동질성 회복 대북전단. 대북전단.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은 남과 북의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네. 지금 말까지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동사상 배격법이니 평양문화보호법이니 해가지고 괴뢰. 근데 저는 북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데서 괴뢰 말 찌꺼기를 쓰고 남조선 괴뢰 군부라 그러고 대한민국 군부 졸개라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면 또 금지시켜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남북 관계는 제가 항상 제가 특보 역할을 맡긴 했는데 네. 남북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이고 네. 대등해야 된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상호주의. 계속 네. 욕을 해도 그냥 쭈그러들어서 그냥 그냥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전답법 만들려면 전답법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전답 뿌리는 사람들한테 징역형을 매겨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때늦게나마 그래도 거의 정권이 좀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열병식과 네. 한국 열병식, 북한의 지도자와 한국 대통령이 스스럼 없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 이 어느 체제가 우월하구나 하는 걸 북한 사람들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제 대북 전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군사 행진에 이렇게 천지차이 이런 모습들을 잘 담아가지고, 또 이제 USB에다가 영상 얼마든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날리면 되는데, 이게요, 다만 이제 날리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 날린다 이렇게 사전에 공지하지 말고, 밤에나 이럴 때 조용하게 날리면 됩니다. 조용하게. 그러면 적경지대에 사는 그쪽 파주나 문산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민폐 끼칠 일도 없고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단 뿌리는 거를 네. 우선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우리 있는 생활을 그대로 쓰고 네. 북한을 비판하는 이야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김정은 사진에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뻑뻑 긋고 그것도 그리고 누가 그것을 무서워서 주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예. 한국에서 이런 열병식이 있었고 열병식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열흘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모든 식사는 이렇게 특식으로 제공이 됐고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연회를 차렸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전하면 생각과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하게 그 사람이 하겠죠.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명절 기간 아닙니까? 네. 명절에 정말 딱 항공 사진 하나만 찍어가지고 드론 찍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자동차 고속도로 차가 쫙 밀린 거. 우리는 사실 교통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옥이라고. 서울과 부산 사이가 평소에는 이게 450km니까 4시간 정도 가는 거리를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고향에 가니 7시간, 8시간 가니 참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아 이런 때는 정말 이거 교통 체증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걱정한다는 얘기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보면 네. 와 이 사람은 차 타고 다 가네. 네. 차가 이렇게 많다고 네. 생각은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고 그렇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자꾸 저 뭐 뿌리는 제 후배 동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언론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단 뿌리는 거를 조용히 조용히. 바람 좋은 날에 네, 조용히 바람 가서 뿌리면 네. 근데 요새는요 전단 이거 저 풍선 질도 좋아지고 네. 타이머까지 붙이면 그 항법장치. 네, 만들 그래서 때. 가다가 평양시 딱 가면 네. 평양시쯤 가서 탁 터뜨리게 하면 평양시에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예, 그게 함흥까지도 가고 청진까지도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했 기술까지 거기까지 발전한 거잖아요. 음. 그런 거를 보여주면 음. 북한 정권은 정말 뒤집히는 거고 뒤집힌다. 이 헌재가 이 재판했다는 소리 벌써 김정은, 김여정 뒤에 들어갔겠는데 네. 아마 펄펄 뛸 겁니다. 아, 팔불 뛰고. 그래갖고 김여정이 또 이렇게 튀어나와서 저 더불어민주당 니들 뭐하냐? 헌재가 그랬으면 뭐라도 조치를 취하라. 또 이렇게 하명하지 않을까요? 또 하면 이번에 또 만들면 네. 아마 국민적 저항이 보통이 아닐 거라고 그러겠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거기도 뭐 저 대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뭐 그런 거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북전단법 그것도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북한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도발을 하고 네. 핵실험을 하고 네. 뭐 대륙간 미사일, 탄도로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 모든 우리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몽땅 틀어놓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전선 155마일 거기에 이제 대북 군 방송 시작하고 어제 며칠 전에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그 신원식 후보자가 필요한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 이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북한이 너네 도발만 하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북한은 뭐 핵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려주는 게 우리 핵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핵 비대칭 무기예요. 그 비대칭 무기죠.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머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보다 무서워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네 뭐 정부 당국자가 이런 말은 하기 힘들겠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네. 도발만 하라. 그리고 우리 155마일 전선에 걸쳐서 대북 그렇죠. 확성기 방송 시작하고 네. 전단 들어가고 네. 전단에 평양시가 올라가서 터질 그렇죠. 거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네, 이거 그럼요. 전단을 이게 네.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발을 억제하는 외교적 지렛대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그거 확성기하고 대북전단 재개해서 그렇게 뼈 아프게 작용하면요, 북한 놈들이 먼저 대화하자고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또 있어요. 들고 나오고 제발 잘못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냥 우리 해당 부서들에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북한이 그냥 도발만 하면 좋아. 그렇죠. 당신 내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 국민들을 사살하는데 우리는 우리 거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는 일을 할 거야. 네.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할 거야. 이런 말들이 자꾸 들어가면 네. 이거 혹시 또 남선 것들 이거 뭐 휴전선에서 네. 그 휴전선 전 구간에 걸쳐서 하룻밤에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원이 예. 2만여 명이랍니다. 아, 북한군이. 근데 2만여 명이 저녁 7시에 나와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엎겨서 예. 보초를 서는데 예.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거의 조는데 우리 예. 대북방송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예.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냥 계속 감미로운 목소리로 뭐가 노래 나오고 내일 아침 일기예보 만들어주고 뭐 오늘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 귀가 이만해서 다 듣는 거야. 아. 그러면 2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2만 명이 또 교대. 교대를 해서 나와요. 예. 그러면 그 6개월만 하면 예. 이게 북한군에서 제일 핵심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북한군에서는 민경대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단 수색대대. 민경대대는 민사행정경찰대대의 줄임말이 네. 민경이에요. 네. 민경대대는 북한에서 골수의 골수분자의 아들들만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선 총 들고 넘어뛰면 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핵심 골간을 우리가 그렇죠. 사실 정신적으로 정신을 깨우치는 거죠. 네, 깨우치고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북한이 야 이것이 우리가 이걸 했다가 이거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비로소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도 정말 제대로 된 길로 예. 이것도 남북 관계 정상화의 길이죠. 예. 그러니까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지금 가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가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완전히 예리한 칼을 쥔 예. 거죠, 지금은. 아이고, 앞으로 그냥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 아주 그냥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예, 특보님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